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간암 발생 시 간내 면역 세포의 기능 이해라는 연구 주제에 대해 소개할 유지민, 정윤, 최성윤, 황지환입니다. 정원일 교수님과 류담 조교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네, 목차는 화면에 보이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룰 간세포암은 극동아시아 및 서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합니다. 그리고 이는 B형 간염 및 C형 간염의 엔데믹한 지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간세포암은 제가 앞서 언급한 B형 간염, C형 간염 외에도 알코올성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리고 원인 불명까지 다양한 에티올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셨다시피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블레이션의 경우 RF가 MMA가 존재합니다. 이 방법은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 위치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Surgical Resection입니다. 이 방법은 재발률이 높고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Liver Transplantation입니다.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고 다른 부위로의 전이 시 대처 방안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TACE입니다. 증후군이 존재하는데 이 증후군은 치료 환자의 50% 이상에서 발생하고 구토, 통증, 발열 등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HARC입니다. 이 방법은 관련 연구가 대부분 후양적이고 증례수가 적고 연구 기관마다 차이가 커서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타이로신 키네이즈 이니비터입니다. 혈액학적인 부작용, 소화기계 장애, 피부과적인 부작용 등 다양한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저희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충남고등학교 최성윤입니다. 암세포에서 CD8 T셀의 작용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D8 T셀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는 물론 종양 등에서 발현되는 외부 항원을 제거하는 사이토톡식한 세포입니다. CD4 T셀의 도움으로 CD8 T셀의 증식을 늘려주어 활성화된 독성 CD8 T셀이 빠르게 항원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덴트릴 T셀이 조절 T세포 분화를 유도하여 활성화된 CD8 T셀의 기능을 억제하고 자가 면역과 자가 항원에 대한 면역관리 유도 역할을 합니다. CD8 T셀은 특히 암세포와 염증 촉발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 인체를 방어하는 기능을 하여 암 발생 시 면역작용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교정과학부 황재환입니다. T셀에서는 PD-1, CTLA-4, TIM3 등 네거티브 T셀 코스티뮬레이터리 몰레큘들이 안티젠 프리젠팅 셀 라이간드와 바인딩하면서 T셀의 튜머 킬링 작용을 서프레션합니다. 이때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는 이러한 인터랙션을 이니비트하여 T셀이 캔서셀을 킬링하는 기능을 극대화하며 대표적으로 펜브롤리즈맙, 니몰루맙 등과 같은 PD-1 이니비터나 이필리모맙 등과 같은 CTLA-4 이니비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폐암, 흑색종 등에서 안티캔서 이펙트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및 실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중 연구 기간 동안에는 DN 주입을 통해 마우스에서 간암을 유도하고 마우스를 부검하여 간을 적출, 간내 MNC를 분리하고 이를 플로로크롬 컨주게이티드 엔티바디로 염색하여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CD8T, CD4T, NKT 셀의 분열 데이터를 얻어내어 이를 정상 마우스에서 얻은 샘플과 비교함으로써 간암 발생 시 간내 이뮨셀 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익스페리먼트 1의 목적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네거티브 T셀 코스티뮬레이터리 몰레큘 일종인 PD-1의 익스프레션 정도를 살펴보자 MNC에서 추출한 RNA 이용 qRT-PCR 수행까지 사후 연구 때 계획하였습니다. 저희는 리서치 데이에 익스페리먼트 1까지 직접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마우스와 휴먼 샘플에 대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줌 미팅을 통해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 때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미리 조사를 하면서 의견 공유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리서치 데이에서는 기관에 방문을 해 집중 연구기관에 배웠던 내용을 직접 해보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마우스 핸들링과 CCL4 주입입니다. 전날 조교님께서 마우스를 핸들링하시고 주입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혈액을 채취한 뒤 이 혈액을 8000rpm 4도씨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층액만 취한 후 AST를 측정하였습니다. 마우스는 인저를 입힌 마우스와 그렇지 않은 마우스 두 마리의 혈액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CCF를 주입한 경우 AST가 현재 증가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마우스 해부입니다. 마우스를 핀으로 고정시킨 후 복부부터 U자로
절개해 간을 채취하였습니다. 간은 팔레트 위에 아이스에 놓은 후 PBS에 담궈 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가장 왼쪽부터 인저를 준 간, 그리고 정상간 두 개입니다. 그 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을 갈고 그 후 원심 분리 진행하였는데 둘 다 상층입만 취해 450rpm 5분 상온으로 원심 분리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의 데브리스 등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600rpm 4도씨에서 10분 동안 진행하였는데 이 역시 두 번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아래에 남아있는 펠렛 부분만 취했습니다. 그리고 PBS를 넣어 다시 양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후 펄코를 첨가하여 4도씨 2400rpm 30분을 원심 분리기에 돌린 후 위에 상층의 부분을 석션을 통해 제거했습니다. 이후 적혈구를 제거하기 위해 RBC 라이시스를 넣고 4도씨 1800rpm 15분을 원심 분리시키며 MNC를 소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으며 오른쪽은 실제 관찰 사진입니다. 저 하얀색 부분이 림포사이트이고 평균 200에서 250만 개의 림포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염색을 진행했습니다. 염색은 다음 위에 표와 같이 진행을 하였고 왼쪽 아래는 염색약 부분이고 이후 염색약을 순서대로 넣고 다음은 최종 샘플입니다. 이 샘플을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 유세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실험 내용을 기반으로 ACCC에서도 이러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스티뮬레이터리 몰큐가 HCC 셀 때문에 간암 발생 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CD8 T셀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고 CD8 T셀의 비율이 줄어든 만큼 다른 림포사이트인 CD4 T셀과 NK T셀의 비율은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T셀 코스티뮬레이터리 몰큐의 하나인 PD1이 간암 조직에서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이 익스프레션되어 PD1 인히비터가 간암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저희의 마지막 가설입니다. 저희가 유세포 분석을 진행한 염색세포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FSCA와 FSCH를 통해 싱글렛을 잡고 이 세포들을 다시 라이브 데드를 판별하였습니다. 여기서 라이브한 세포들만 다시 CD45 포지티브한 세포들에서 SSCA로 림포사이트들을 게이팅합니다. 이 림포사이트들을 다시 CD8A, CD4, NK1.1로 게이팅하여 CD8 T셀과 CD4 T셀, NK셀, NK T셀을 게이팅하여 그 비율을 판별하였습니다. DN treated mouse 샘플에 대한 flow cytometry 플롯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DN은 마우스의 간에 튜머를 유도하는 물질로 DN treated 그룹은 튜머 샘플, 그리고 vehicle control 그룹은 non 튜머 샘플을 의미합니다. 플롯의 X축에 해당하는 CD3는 T셀 마커이므로 CD3 포지티브는 T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좌측의 두 개의 플롯에서는 더블 포지티브 영역이 CD8 T셀, 그리고 그 다음 두 개는 CD4 T셀, 그리고 마지막 두 개에서는 CD3 네거티브 NK 포지티브 영역이 NK셀, 그리고 더블 포지티브 영역을 NK T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이면셀에 해당하는 퍼센티지를 바그래프로 대응시키면 이렇게 되고, 결과를 보면 튜머 샘플에서는 논 튜머 샘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CD8 T셀 분율의 감소, 그리고 CD4 T셀 분율의 증가, NK T셀 분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의 가설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휴먼 HCC 샘플에 대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플롯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좌측 4개 플롯의 X축은 앞서 언급한 T셀 마커인 CD3이고, 우측 4개 플롯의 X축은 네거티브 T셀 코스모레이터 몰레큘인 PD1입니다. 좌측의 플롯에서 CD8 T셀, CD4 T셀에 해당하는 부분을 게이팅하여 퍼센티지를 보고, 그리고 우측의 플롯에서 이중 PD1 포지티브 셀의 퍼센티지를 보는 순서로 어나리시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바그래프를 보면 튜머 샘플에서는 논 튜머 샘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CD8 T셀 분율의 감소, CD4 T셀 분율의 증가, 그리고 PD1 포지티브 CD8 T셀 분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 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간암 조직에서 CD8 T셀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암에 대응하는 면역세포를 알아내 이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보았고요. 이는 한계점을 가진 기존의 간암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CD4 T셀과 NK T셀의 비율 역시 상승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CD8 T셀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추측되지만 사후 연구에서 더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CD8 T셀에서 PD1의 익스프레션도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CD8 T셀의 PD1을 억제하는 것을 포인트로 하는 간암 치료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저희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 프로틴 수준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mRNA의 익스프레션 알아보기 위해선 qRT-PCR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 역시 사후 연구 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후 연구에서 또 하실 게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동물 실험을 직접 어쨌거나 하신 것 같아요. 참 그 기반의 어떤 소감 이런 게 조금 기대가 됩니다. 혹시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발표죠.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아까 정윤 학생이 발표하신 부분 같은데 사실 내용적인 질문은 좀 제가 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마우스 실험 직접 이렇게 해보시고 보신 것 같은데 좀 어땠는지 좀 그런 하네요.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해부하는 실험을 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교님께서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셔서 되게 제 시간 안에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사실 좀 시간이 좀 장시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좀 그 학생들 소감 그 발표하신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리-URP에서 간암 발생 시 간내 면역세포의 기능 위에 대사적 장기를 넘어서서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한 강원과학고 정리훈입니다. 평소 잘 알지 못했던 간암이란 주제에 대해 사전 연구 기간 동안 다양한 조사를 통해 좀 더 알 수 있었고 간암뿐만 아니라 간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면서 간의 신비함에 대해 알게 되어 이 주제에 대해 더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중 연구 기간 동안 실제로 실험도 해보고 더 다양한 내용을 배우면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연구 관련된 것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실험을 보조해주신 조교님과 교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주제로 연구한 강원과학고 유지민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면역이라는 키워드에 끌려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처음 배우면서 제가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런 점에서 찾아보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그래도 하루 동안 기관에서 실험할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바빴을 텐데 조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연락하고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조교님 역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주제로 참가한 충남과학고등학교 최성윤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면역학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암에 관련해서 연구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보다 수준 높은 정보를 알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선택한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은 조금은 엿본 기분이었고 그 즐거움과 신기함에 좀 더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리-URP에서의 경험으로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고히 설정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줌을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이 많이 아쉽긴 하였지만 유담 조교님의 친절한 수업과 정원일 교수님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잘 몰랐던 이론, 연구 방법, 연구 실험 등을 알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또한 팀원들도 같이 비록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카카오톡이나 혹은 메신저로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협업이 잘 되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같은 주제의 대전과학고 황재환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개인적으로 이 간질환 연구실 같은 웹랩 기반의 연구실에서 진행된 연구는 직접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의 수행 효과가 굉장히 저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년과 같이 집중 연구 기간에 카이스트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래도 리서치데이에 하루라도 랩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뮤놀로지 쪽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어 물론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겠지만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조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연구한 팀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명의 학생 모두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뉴담 선생님께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으로 지도 디자인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도움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이해하고 잘 따라와 주고 훨씬 수준 높은 학생들을 지도하게 돼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했고 앞으로 좀 사전 연구랑 집중 연구를 생각보다 좀 쉽게 가르친 것 같은데 수준이 높아가지고 사후 연구는 조금 더 어렵게 가르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사후 연구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